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영화죠. 제가 앞서 올려드린 가이드 영상뿐만 아니라 여타 유튜버분들의 관련 영상이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했던 걸로 합니다. 내부자들로 큰 성공을 했지만 차기작 마야강의 실패 이후 다시 돌아온 우미노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 이어 이병헌이라는 대배우가 출연한다는 점, 그리고 논란의 사건 11.6을 그려낸다는 점까지 여러모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기에 상당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를 했던 걸까요? 개인적으론 관련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에 있어서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사건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 의미 있고 훌륭한 영화이긴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114분이라는 러닝타임이 짧게 느껴질 만큼 몰입감을 주었고, 특히 이병헌의 디테일 넘치는 심리 표현도 인상 깊었습니다. 캐스팅에 있어서도 실존 인물들과 높은 수준의 싱크로율을 보여준다는 점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전반적으로 미술, 음향 등 미장센은 최근 본 그 어떤 영화보다도 훌륭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건을 다룬 영화답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차곡차곡 긴장감을 쌓아올리며 시종일관 진중한 태도로 극을 진행하는 모습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1.6이라는 실제 사건을 영화화하는 데 있어서 후반 총살 장면 13분을 제외하곤 극적 긴장감이 약간 부족했던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11.6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복합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특정 인물에만 초점을 맞춰 11.6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인물의 심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11.6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배경 사건들의 묘사에 있어서는 미비했던 영화가 아닌가 합니다. 또한 김재규에게만 집중된 포커스 때문에 김재규 이외에 박 대통령 주변 다양한 인물들 간의 긴장 관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는 약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큰 의문, 왜 김재규는 방아쇠를 당겼는가에 대한 감독의 문제의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다뤘던 2005년에 개봉한 그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큰 차별점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도 영화의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이야기이니 정말 간단하게 스토리를 살펴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올려드린 가이드 영상을 시청하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으로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화는 박정희 정권 18년을 다룬 김충식의 소설 남산의 부장들의 내용 중 11.6 사태가 발생하기 40일 전을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욱에 의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고 박정희 정권의 미 정재계 로비 사건인 코리아게이트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김영욱은 극중 혁명의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자서전까지 집필하죠. 박 대통령은 김재규를 시켜 김영욱을 회유하고자 했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경호실장인 차지철은 김재규 몰래 김영욱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김재규와 차지철의 충성 경쟁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 사건으로 김재규는 점점 박 대통령 눈밖에 나게 되고 그 공간을 차지철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9년 10월 16일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도들을 밀어버려야 한다는 차지철, 그와는 반대로 대화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김재규. 박 대통령은 차지철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딱 10일 뒤 10월 26일 밤 7시 40분 김재규는 종로에 위치한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차지철과 박 대통령을 권총으로 사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을 데리고 중정으로 가려던 김재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6번으로 차를 돌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감독 우미노는 대한민국의 언론, 정치, 경제계의 비리를 다룬 영화 내부자들로 큰 성공을 거둔 감독입니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했던 나양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건과 당시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라는 상황까지 겹치며 영화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감독 우미노는 한순간에 메이저 감독으로 껑충 뛰어올랐죠. 그런 그가 2018년 배우 송강호와 함께 마야광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질질 늘어지는 편집과 산만한 스토리는 관객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송강호 이외의 캐릭터들은 개성을 상실해버리며 결국 송강호의 열연만 남고 영화는 참혹한 실패를 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있어서도 그다지 와닿지 않은 작품이었죠. 이 영화를 계기로 감독 우미노는 재평가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1.6을 다룬 영화 남산의 부장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감독의 문제의식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야광에서 지적된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것이죠.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의 스토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6 사건을 그대로 영상으로 옮겨놓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영화를 관통하는 큰 의문이죠. 왜 김재규는 박 대통령을 쏴야만 했는가? 관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영화는 상당히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극이라는 영화의 특성상 관객의 흥미를 위해 실화를 각색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추가하거나 하는 부분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만 나열한 11.6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현재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살아있기도 하고 특정 사건에 세밀하게 집중하여 그 경과를 보여줌으로써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난 2005년에 개봉한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 그때 그 사람들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있어서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영화 내부자들을 관람했을 땐 당시 대한민국 사회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겠다는 도미노 감독만의 특정한 메시지가 강렬하게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마야강도 그렇고 이번 남산해부장들도 그렇고 이어지는 차기작마다 머릿속에 내부자들만큼의 강렬한 메시지가 남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11.6은 상당히 극적인 요소가 많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장장 18년간 박 대통령 주변 여러 인물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터진 사건이죠. 그렇게 11.6을 다룬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박 대통령 주변 여러 인물 간의 갈등과 경쟁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각 인물들 간의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병헌이 맡은 김재규라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이희준이 맡은 차지철이나 곽도원이 맡은 김영욱의 스토리에 대해서 영화는 크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화의 대부분의 장면이 이병헌의 연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11.6이라는 사건이 여러 인물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점을 생각해보자면 영화 11.6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각 인물들의 스토리에 골고루 초점을 맞춰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내에서 발생한 큰 사건인 코리아 게이트, 김영욱 사망사건, 부마 민주항쟁, 11.6 등 각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사건들 속에서 김재규라는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게 영화의 주 목적이다 보니 각 사건들이 그저 소모되는 이야기로만 비춰졌던 게 아닌가 합니다. 바로 이렇게 11.6을 이해하는 주요 사건들을 지나가듯 설명했기에 영화 내내 김재규의 심리 상황 자체는 크게 공감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연기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지 김재규라는 인물 본질의 심리 묘사는 얕았다고 생각합니다. 약 2시간 분량의 짧은 시간 동안 아직도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11.6이라는 사건의 배경부터 경과 결과까지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은 11.6 전과 후 관련된 여러 인물들의 행동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11.6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이해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번 영화는 김재규라는 한 인물에만 초점을 맞춰 11.6이 다각도에서 이해되지 않았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탄했던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이병헌의 연기력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우 백윤식도 김재규 역을 맡으며 상당히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병헌도 이에 못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병헌이 맡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춘 영화답게 영화는 이병헌에게 대부분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긴장하면 머리를 쓸어 올리며 불안감을 표출하는 모습이나 각기 상황에 따라 변하는 눈빛하며 목소리, 톤까지 김재규라는 한 인물의 심리를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카메라가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춤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지루하지 않고 몰입감이 있었다는 건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정말 훌륭한 연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 배우들의 열연이 눈에 띕니다. 특히 배우 이희준은 25kg을 증량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실존 인물인 차지철이 덩치가 있다 보니 그게 몰입감을 위해 증량한 것 같은데 너무나도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각도원, 이성민, 김소진 등 1979년을 보여주려는 여러 배우들의 좋은 연기와 노력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곽도원도 그렇고 이희준도 그렇고 김소진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병헌 이외의 다른 배우들은 열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캐릭터성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박 대통령 역할을 한 이성민만이 캐릭터가 확실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 이병헌이라는 배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영화의 미장센이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각기 상황에 어우러지는 음악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긴장감 넘치는 음악 때문에 집중하며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미술 효과가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박정희 정권이라는 독재 정권을 다루고 있고 강력한 대통령과 권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그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가구며 그림이며 건축물까지 전반적으로 느와르풍의 분위기를 풍기는 미술 효과들이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특수부대를 풀어서 부마 민주항쟁을 진압하려고 했고 이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광주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던 인물이죠. 바로 미스터 전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미스터 전을 풍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 사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각종 금괴와 보석, 돈을 훔쳐가는 장면이죠. 29만원 밖에 없다던 그의 행동에 대한 풍자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김재규는 민주투사인가입니다. 분명 그의 행동으로 박정희는 죽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18년간의 독재가 끝났죠. 하지만 6번으로 차를 돌린 그의 행동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6번으로 차를 돌린 결과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이죠. 박정희와 같이 일본군 활동을 했던 김재규, 이후 박정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며 유신체제를 유지하는 데 일조했던 김재규,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통령을 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독재가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재규를 민주투사로 바라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민주주의를 위해 대통령을 쏴 죽였다고 해도 독재 정권 시기 대통령 측근인 중앙정보부 부장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독재 정권의 옹호자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연 진정한 혁명의 배신자는 박 대통령이 아니라 김재규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스토리를 쌓아가며 그날의 사건에 집중한 것은 좋았으나 우민호 감독만의 특정한 문제의식이 부족했기에 아쉬웠던 영화. 김재규라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인물에 집중한 부분은 좋았으나 11.6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기에는 아쉬움이 컸던 영화 남산의 부장들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